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행복지기 김덕연입니다. 지난 토요일 수원 FM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원 경기 상상 캠퍼스 공간 1986 멀티벙커에서 북 콘서트를 했어요.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역사를 담은 책도 내고 창립 2주년을 기념도 하는 행사를 한 거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는데요. 이날 흥겨운 분위기 이 곡으로 대신합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네, 첫 곡은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 듣고 왔습니다. 로제는 최근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로 수상했습니다. 이는 K-팝 가수 최초로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한 기록이라 더욱 의미가 큽니다. 바로 아파트 이 곡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모든 직업으로 유미라 선생님이 수고해 주셨지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30가지 정도의 직업을 소개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는 더 듣지 못하게 되었네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요. 다음 주부터는 이 시간에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코너를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올여름 무척 덥기도 하고 또 국지성 폭우가 반복되었잖아요. 기후 위기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파트너십까지 유엔에서 정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중심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음악 한 곡 띄워드리고 차원 기자가 전하는 교육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Top of the World, 카펜터즈가 부릅니다. 교육 소식. 차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언론창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기 교육 언론 창의 식구가 바뀌었죠? 예, 맞습니다. 한 분이 나가시고 한 분이 새로 들어오셨는데요. 예, 네, 우리 윤근혁 기자님이 우리 이 코너에서 참 많이 쓴 기사를 소개를 그, 드렸었는데, 예, 그렇죠. 원래 계시던 오마이뉴스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음, 예, 그리고, 그리고, 네, 새로 한 분이 오셨는데요. 전아름 기자님이라고 지금 저희 교육언론창 톡방이나 이런 여러 교육 관련 톡방에서 또 인사를 어제부터, 그러니까 녹음 기준으로 어제니까 15일부터, 저희 창에 식구가 되셔서,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어제 오늘 좋은 기사들 굉장히 많이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음, 들어오시자마자. 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제가 하는 모습이 우리 또 교육 언론 창에 또 새로운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고 그러면 좋을 것 네, 같으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또 이분이 쓰신 기사를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 기자님이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늘은 일단 요 라디오가 이 수원 공동체 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경기도 소식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경기도에 지금 뉴스가 굉장히 저희 창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유권자인 고3 대상 거액 사업비 신종 선거 운동이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우리 주영경 대표가 직접 기사를 그 칼럼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 대상으로 고3 학생들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격증 시험 비용 1인당 최대 30만 원 지원하겠다. 이 기사 많이들 보시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할 텐데요. 이 고3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다양한 기회 주는 거 좋은데 과연 이 운전면허를 이렇게 지원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고 지금 잘 제대로 현장에서 그게 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특성화고 예산 삭감이나 또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전체 예산들이 좀 위축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운전면허에 지원할 돈이 어디 있느냐, 뭐, 요런 식의 문제의식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경기교사노조, 정교조 경기지부 등등 이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가 된 글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경기교사노조에서는 그 수능 마침 뒤에는 이제 진로 진학 준비하면서 학교 생활 마무리를 할 때인데 요 운전면허 취득을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교사들에게는 행정 부담이 있고 이것도 교사들이 또 책임지고 하게 됐나 봐요. 또 학생들한테는 불필요한 위험 떠안기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교조 경기지부에서도 이 무책임한 거 아니냐. 형평성, 공공성, 안전성 모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투입된 예산이 372억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기도에서 이미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9세 이상 청년들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사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는데 재정 낭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고요. 또 이 운전면허라는 게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3 학생이라고 해도 이 생일이 지난 학생은 이 정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저같이 생일이 10월인 사람들은 아직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뭐 그래서 또 이런 문제도 있다 해서 교육감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학생들 만을 노린 이런 정책이 아니냐. 이제 내년에 저기 투표를 하게 되니까요. 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능 원서 접수, 대입, 상담, 취업 지도 등으로 이 숨돌릴 틈이 없는데 이런 것까지 저기 시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 있고 또 10대 초보 운전자 사고율이 뭐 높은 건 뭐 당연하겠죠. 이 초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일을 교육청이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과연 운전면허가 핵심 역량이 맞느냐, 요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면허가 없거든요? 저도 지금, 나이가 만으로 24시고, 한국 신랑으로 26인데, 면허 없이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경기도도 저희 집이 지금, 집 주소지는 서울이긴 한데, 지금 경기도가 보이거든요, 제 눈에? 경기도랑 딱 붙어 있는 곳에 제가 살아서 잘 아는데 이거 차 없어도 뭐 웬만한 데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업을 어디 교통 인프라가 잘 안 갖춰진 지방에서 했다고 하면 뭐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뭐 그렇게 뭐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또 교육재정 우선순위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있다고 해 기초학력 보장, 돌봄 확대, 교사 지원 강화 등이 축소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실습 장비나 뭐 자격증, 기술교육 지원 이 예산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요 운전면허의 그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선곡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선곡은 운전면허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2020년에 브레이브걸스의 노래입니다. 운전만 해라는 노래인데 이 역주행을 또 한 노래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는 다양한 이슈를 탐구하는 시그널입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양한 이슈를 탐구하는 시그널의 구예은, 김주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 한 권이 마음을 오래 붙잡았던 기억이 있나요? 울적한 날 위로가 되어준 이야기, 혹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문장 하나. 러시아 문학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시그널에서는 인간의 삶과 감정을 깊이 들여다본 러시아 문학,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자연 속 공간, 다차를 함께 이야기해보려 해요. 예은 씨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고 휴식을 취하고 싶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네, 일상 속 힘듦을 자연에서 던져버리고 싶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청취자분들도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러시아의 다차라는 별장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혹시 예은 씨는 다차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러시아의 별장 아닌가요? 맞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주말마다 떠나는 작은 전원 별장이에요. 도시 외곽에 있는 통나무집 같은 곳인데요. 대부분 텃밭도 함께 있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와, 주말마다 별장에 가서 농사도 짓고 쉬기도 한다는 거네요. 뭔가 되게 여유롭고 건강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특히 여름이 되면 러시아 도시민의 약 70%가 이 다차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금요일만 되면 자동차에 농기구, 식자재, 씨앗 같은 걸 가득 실어서 가족이 함께 다차로 떠나는 게 흔한 모습이죠. 와, 정말 주말마다 일상 탈출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가족이 함께 모여 농사도 짓고 고기도 구워 먹고 저녁에는 바냐라고 불리는 사우나도 하고요. 샤슬릭이라는 러시아식 바베큐도 빠질 수 없죠. 샤슬릭이요?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어떤 음식이에요? 샤슬릭은 숯불에 구운 꼬치 요리인데요. 돼지고기나 소고기, 때로는 철갑상어까지 다양한 재료를 쓴대요. 다차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고기를 먹고 차도 마신대요. 우와, 정말 여유로운 시간이겠어요. 저도 다차에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 다차 사실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에요.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 가족 공동체가 담긴 특별한 장소거든요. 우와, 그냥 별장이 아니라 그런 깊은 의미까지 있는 공간이었군요. 네, 처음에는 18세기 피오트르 네제가 신하들에게 부지를 나눠주면서 시작됐고요. 다르, 주다라는 의미와 빠다록, 선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라서 선물 받은 땅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우와, 다차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렇죠. 제정 러시아 시절에는 귀족들이 여름에만 사용하는 별장이었고, 소련 시대엔 국유화되면서 일반 시민들도 사용하게 됐어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생존 수단으로 다차가 아주 중요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직접 감자, 오이, 과일 같은 걸 재배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죠. 오, 그럼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살기 위한 땅이었던 거네요? 맞아요. 요즘에도 여전히 많은 러시아인이 주말마다 다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일부는 수확한 채소를 판매하기도 해요. 또 이곳에서도 가족들이 함께 바베큐, 러시아식 꼬치구이에 샤슬릭을 또 구워 먹고 러시아 전통 목욕인 바냐도 함께 즐겨요. 듣기만 해도 너무 힐링이네요. 저도 가고 싶어요. 코로나19 이후로 도시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다차가 다시 주목받고 있대요.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뭔가 러시아의 주말 농장 같은 느낌인데 더 따뜻하고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차는 러시아인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은 문화적 정체성이자 노동과 휴식, 자연과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러시아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이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청취자 여러분도 다차라는 공간을 통해 러시아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함께 길러가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는 러시아 문학의 세계로 한 걸음 들어가 볼까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조금은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곳의 문학은 놀라울 만큼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답니다.
맞아요. 러시아가 가진 차가운 대지와는 다르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정말 뜨겁고 진솔하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바로 러시아 문학의 황금기를 이끈 세 명의 작가입니다. 푸시킨,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톨스토이입니다. 네, 이 세 작가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울림을 주고 있죠. 먼저 러시아의 국민 시인이라고 불리는 알렉산드르 푸시킨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러시아 근대 문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자 모든 문학의 출발점 같은 존재죠. 네, 푸시킨은 시뿐 아니라 소설, 희곡, 동화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시는 바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입니다. 이 시는 푸시킨이 유배 중인 친구를 위해 쓴 짧은 시인데요. 짧지만 참 따뜻함이 느껴지는 작품이에요. 어떤 시인지 잠시 함께 들어볼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언제나 우울한 법. 모든 것은 순간이고 지나가고 나면 모두 소중해지니라. 이 시는 러시아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 암송할 정도로 널리 사랑받는 시예요. 낭송할 땐 지금처럼 누군가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읽는 게 참 잘 어울리죠. 맞아요. 푸시킨의 글은 늘 그렇죠. 간결하지만 마음에 오래 남는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잠시 흔들릴 때 이런 시 한 편이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다음은 인간의 내면, 특히 죄와 구원의 문제를 깊이 파고든 작가입니다. 도스토옙스키죠. 그리고 그의 대표작 죄와 벌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죄와 벌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가난한 대학생이에요. 그는 특별한 인간은 도덕의 기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 노파 전당포 여주인을 살해하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는 끝없는 죄책감과 혼란 속에 빠져듭니다. 이성과 논리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죠. 그를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만든 건 바로 소냐라는 인물이에요. 조용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여성이죠. 그녀의 따뜻한 용서가 라스콜리니코프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작품을 통해 묻습니다. 진정한 벌이란 감옥에 가는 것일까? 아니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까? 그리고 또 이렇게도 묻죠. 용서란 인간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 네, 이제 마지막 작가입니다. 러시아 문학의 거장 레프 톨스토이죠. 그리고 그가 남긴 불멸의 고전 안나 카레리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나는 고위 관료 카레닌의 아내로 모든 걸 갖춘 귀부인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젊고 매력적인 장교 브론스키와 만나며 운명처럼 사랑에 빠지게 돼요. 이 사랑은 결국 사회적 도덕과 충돌하게 되고 안나는 점점 외면받고 고립되고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등장하는 레빈의 이야기도 중요한 축이죠. 그는 농촌에서 일하며 진지한 신념과 사랑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요. 안나 카레니나는 사랑과 욕망, 신념과 구원, 도시와 농촌, 인간과 사회의 복잡한 관계를 섬세하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영미권 작가들이 세계 최고의 소설로 뽑은 작품이고 러시아의 레닌도 이 소설을 정말 아꼈다고 해요. 닳도록 읽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네, 지금까지 러시아 문학의 대표 작가 세 사람, 푸시킨,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의 작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 다른 방식으로 글을 썼지만 세 사람 모두 삶을 깊이 있게 바라봤고 그 안에서 사람의 감정과 본질을 담아냈죠. 푸시킨은 짧은 시로 위로를,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내면을, 그리고 톨스토이는 삶과 사회를 통찰했습니다. 러시아 문학이 어렵게만 느껴졌을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라디오를 계기로 조금은 가까워졌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라디오에서는 러시아 사람들의 삶의 문화를 가까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들의 다차와 선언 문화, 그리고 삶과 감정을 깊이 있게 담아낸 문화까지요.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그널의 구혜은 김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그널 동아리 오늘은 내용이 좀 많았죠? 그래서 중간에 음악을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들으신 음악은 나나무스쿨이 Why Worry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학교와 영화 오늘 영화는 E.T.입니다. 이 영화 처음 보았을 때 정말 환상적이었죠.
특히 지금 막 듣고 오신 OST 플라잉 테마가 깔리면서 환상적이고 웅장한 분위기가 특징이었던 그 장면.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이티와 엘리엇의 자전거 실루엣, 그리고 그 아래로 펼쳐지는 마을의 불빛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관객에게 잊을 수 없는 희열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영화 E.T.의 OST는 영화 음악의 거장 존 윌리엄스가 작곡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영화의 감동적인 순간을 더욱 극대화하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듣고 오신 OST는 엘리엇이 E.T.를 처음 만난 후 둘만의 비밀스러운 우정을 쌓아가는 장면에 나오는 E.T. and me입니다. 엘리엇과 E.T.가 서로를 이해하고 교감하며 깊은 우정을 나누는 과정을 섬세하게 표현하여 관객들에게 따뜻하고 감성적인 정서를 전달했죠. E.T.와 엘리엇의 첫 만남은 결코 낭만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헛간에서 마주친 E.T의 모습은 엘리엇에게 공포를 주었고 그들은 서로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E.T가 던져주는 초능력 공, 그리고 엘리엇이 조심스럽게 건넨 사탕 리시스 피시스는 두려움의 벽을 허무는 작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엘리엇은 E.T의 외모가 아닌 그의 눈을 보았고 그가 느끼는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이 작은 용기가 E.T에게 친절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알려주었고 둘 사이에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교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그렇게 두려움의 자리에 호기심과 친절을 놓으며 탄생했습니다. 듣고 오신 OST는 E.T가 우주선으로 돌아가기 위해 탈출하는 장면에서부터 엘리엇과 작별하는 순간까지 흘러나옵니다.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 온몸으로 E.T를 지키려 합니다. 그들은 E.T가 단지 외계 생명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공동체 구성원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영원할 수 없었죠. E.T에게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었고 엘리엇에게는 보내줘야 할 용기가 필요했죠. E.T는 엘리엇의 심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합니다. I will be right here. 물리적으로는 헤어지지만 둘의 공동체는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알려주는 말이었죠. 이 순간 공동체는 공간을 초월한 마음의 연결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교육 도서관 오늘 소개할 도서는 김지혜 작가가 쓴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혐오와 차별은 잡초처럼 자랍니다.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온 사회에 무성해집니다. 사람들은 때로 아주 작은 차별은 무시해도 되고 심지어 다수에게 유리한 차별은 합리적인 차등이라고 이야기하며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나 시정 조치를 역차별이라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혐오주의자나 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바로 나, 당신, 우리일 수 있습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평범한 우리 모두가 선량한 차별주의자일 수 있다고 말하는 도발적인 책입니다. 저자인 김지혜 교수는 차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활동가이자 통계학, 사회복지학, 법학을 넘나드는 통합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국내의 열악한 혐오, 차별 문제에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전념해온 연구자입니다.
현장과 밀착한 인권, 혐오 문제 연구를 진행해온 연구자답게 이번 책에서 쉽고 재미있는 대중적인 글쓰기를 선보입니다. 인간 심리에 대한 국내외의 최신 연구, 현장에서 기록한 생생한 사례, 학생들과 꾸준히 진행해온 토론 수업과 전문가들의 학술 포럼에서의 다양한 논쟁을 버무려 우리 일상에 숨겨진 혐오와 차별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은밀하고 사소하며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선량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차별과 혐오의 순간을 날카롭게 포착해내는 이 책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선량한 마음만으로는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익숙한 질서 너머의 세상을 상상하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조직해 가자고 제안합니다. 차별을 당하면서도 작은 문제 제기조차 해보지 못한 사람들부터 소위 프로 불편러까지 차별과 혐오의 시대에 지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지금까지 예스24 책 소개에 실린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음악 한 곡 보내드립니다. 백예린 러브게임. 우리는 모두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피부색,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수많은 이티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들을 낯선 존재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엘리엇처럼 기꺼이 다가가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그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사라 브라이트만의 Time to Say Goodbye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지기 김덕연이었습니다. 행복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